오늘까지는 이선영의 3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창현 씨 얼굴을 못 따가지고 일단 저걸로 한 거예요. 그럴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방송이 나가고 나면 창현 씨 얼굴이 담긴 새로운 타이틀이 나갈 테니까 한 주만 조금 섭섭해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박창현의 3를 진행하게 될 박창현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프리데스크 시청자들께. 네, 프리데스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창현입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의 뒤를 이어서 또 제가 이 시간에 아주 쓸만한 정보들, 유용한 정보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건 해본 적 있어요? 사실 없어요. 없어요? 네, 아직 한 번도 없는데 제가 한 2년 정도 기획국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네, 아나운서국에서 나가 있다가 바깥에서 보니까 이 디지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뉴스데스크보다는 프리데스크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적극 손들고 지원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프리데스크가 회사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창현 아나운서가 여기서 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또 새로운 그 유튜브에 신성으로 등장한다면 앞날이 창창해지지 않을까. 이선영 아나운서도 이제 뉴스투데이 앵커로 발탁이 됐잖아요. 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다 프리데스크 덕분이라고 그렇게 저는 자화자찬하고 있기 때문에 박창현 아나운서도 이제 머지않아 새로운 스타로 발돋움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각오를 좀 출사표를 던져주시죠. 네. 원래도 약간 이렇게 돈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막 제가 경제 분야의 전문가처럼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었고 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요즘 트렌드 뭐가 재밌나 이런 것들에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코너를 딱 보고서 이거 딱 내 거다. 내 거다. 딱 괜찮다. 그래서 오늘 것도 조사를 해오면서 제 경험담도 녹여있고 되게 재밌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수요일 코너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귀를 쫑긋하고 더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쓸 재밌겠다 좋으다. A님이 답변 여기 댓글 올려주셨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서총무님 출세지는 낄 프리데스크. 자, 근데 이산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박 아나운서는 현재 입사 11년 차십니다. 야, 정말 굉장하네요. 네.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알아봐 주실 줄 몰랐는데 역시 우리 프리데스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안목이 높으세요. 안목이 높으시고 이 굉장한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이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참 박창현 아나운서에게 많은 기대를 하면서 오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세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33만 6천 원, 어린이날 물폭탄, 이코노미석 침대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봤는데 33만 6천 원 저건 뭡니까? 보통 우리 지원 선배는 어버이날 때 부모님께 선물 혹은 용돈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한 분당 꽤 돼요. 한 분당 한 20만 원 정도씩. 이 33만 6천 원은 우리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올해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나온 금액입니다. 박창현 아나운서는 얼마나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 하고 다 있습니다. 합쳐서? 한 분당. 한 분당? 그래서 5월이 참 많이 힘겹습니다. 힘들겠네요. 근데 저도 제법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평균에 비하면은 높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일단 이게 어디서 조사가 나온 거냐면요. 리서치 플랫폼 라임이라는 곳에서 20대에서 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선물 및 용돈에 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33만 6천 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 근데 또 어린이날 평균 선물 예산은 12만 4,800원으로 조사가 돼서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린이날 선물에 쓰는 돈보다 어버이날 선물에 쓰는 돈이 많다. 이렇게 단순 비교만 하면 좀 효자네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요즘 애들은 1명 아니면 2명이잖아요. 근데 어버이날 하면 뭐 결혼하신 분들은 양가하면 4분이니까 그렇죠. 뭐 총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그 선 당연히 저도 용돈을 되게 드리거든요. 저 돈의 대부분 용돈으로 많이 가겠죠? 어떻습니까? 뭘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이게 1위부터 쭉 이제 한번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62.2%가 용돈이라고 꼽았습니다. 30대가 36만 2,800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나왔고 60대가 29만 7,600원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와서 대부분은 다 30만 원 선 정도인 걸로 나왔고 좀 눈에 띄는 거는 50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라고 답한 경우도 27.3%를 차지해서 네. 높게 좀 많이 드리는 분은 또 많이 드리는구나.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 네,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용돈 다음으로 2위로 꼽혔던 게 10.2%로 건강기능식품. 네. 그리고 3위가 6.5%로 의류 및 패션 잡화.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왜 효도관광이라고 해서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게 제법 비중을 높게 차지했다면 이번 조사에서는 3.7%로 비교적 낮은 편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도 눈높이가 높아지셔서 예전에는 효도관광 보내드리면 제주도 보내드리고 뭐 이랬으면 되는데 요즘 이제 효도관광 보내드리려면 해외로 그렇죠.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건 또 너무 지출 부담이 컸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번 조사를 보면서 재밌었던 게 과거 유명했던 게 아예 사라졌어요. 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이게 약간 뭐가 사라졌는지 눈치 혹시 채셨을까요? 예전에 유명했던 거. 카네이션이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어버이날 하면은 약간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렇죠. 카네이션은 뭐 연령 낮은 그 자식들부터 높은 자식들까지 꼭 챙기는 필수품이었다면 올해 조사에서는 이 카네이션이 없더라고요. 그럼 카네이션은 기본으로 깔고 딴 걸 이렇게 가시는 건가? 아니요. 의외로 카네이션의 무게를 그렇게 두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러면은 과거랑 올해 조사랑 뭐가 좀 달라졌을까 궁금해져가지고 10년 전에 나왔던 이 비슷한 설문조사들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근데 좀 재밌었던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우선 2013년 5월 8일 그 어버이날 당일에 다수의 언론사들이 인용한 취업사이트 FM잡이 직장인 365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선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때는 52%가 현금을 꼽았습니다. 지금이랑 뭐 크게 차이는 없죠. 그리고 이어서 2위가 카네이션과 현금이었습니다. 22%였죠. 그리고 3위가 카네이션 6.5%, 4위가 현금과 상품권 6.3%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상당히 이제 카네이션은 어쨌든 기본으로 깔고 가거나 아니면 카네이션만 해도 어쨌든 마음의 표현이 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죠. 그러네요. 이게 그리고 또 이때 또 재밌었던 게 현금을 이제 줄 사람들에게 얼마를 지출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때는 10만 원이 55.4%로 과반을 넘었죠. 그리고 20만 원이 23.7%로 2위, 3위가 5만 원이었습니다. 7.1%. 그러니까 5만 원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졌던 시기인 거죠. 확실히 요새는 보면 이 용돈도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 그러네요. 10년 동안 2배가 넘었고 이제 지금 자 서영찬 님이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11년차 아나운서여서 그런지 그냥 이 시간에 나오신 분 같네요. 오늘 첫 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야, 그렇군요. 최고의 칭찬이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현금도 그냥 드리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뭔가 많던데요? 요새는 SNS가 이제 활발하게 발달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뭔가 좀 포인트가 있게 혹은 좀 독특하게 드리는 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돈 케이크라고 해가지고 케이크 모양으로 이렇게 돈을 띠로 두르는 거죠. 똑같은 금액 뭐 3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드려도 이렇게 좀 예쁘게 정성 들인 듯한.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을 선물하면 하지 꽃만 덩그러니 선물하는 경우 조금 이제 낮아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돈방석이라고 해가지고 자 뇌물입니다. 앉으소서 돈방석에. 그래서 왜 우리 옛말에 뭐 돈방석에 앉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이제 재현하는. 어버이날이 만에라도 한번 앉아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 공유하면 훨씬 더 재밌잖아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저건 좋네요. 자, 그런데 이제 어버이날 전엔 당장 이제 이틀 후죠.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 맞아요. 일단 이번 어린이날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우울한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게 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마디로 물폭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보통은 어린이날 이제 부모님하고 아이들은 주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어디 놀러 가는 게 많잖아요. 좀 모두에게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오늘 기상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오늘 저녁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내일 그리고 어린이날 당일까지 전국적으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뭐 많은 곳에서는 뭐 120mm 이상이 내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예보가 되고 있고 또 특히나 이게 곳에 따라서 강풍과 천둥 번개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때 아닌 이 비 소식으로 좀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월 5일에 예정됐던 그 뭐 야외 행사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좀 어쩔 수 없이 좀 계획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또 이렇게 그 7일 날 같은 일요일 같은 경우는 뭐 연휴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가 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비 갠 뒤로는 또 맑은 하늘도 있고 네. 하루 이틀 늦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때를 좀 즐겨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실내에도 이제 놀이시설들이 잘 갖춰진 곳들이 네, 있잖아요. 요즘 많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서울에도 그런 대표적인 곳이 있고 뭐 L로 시작하는 그 회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노려보시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면 7일에 야외에 가는 것만 너무 생각하시면 7일 하루에 진짜 온갖 곳이 다 네. 미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 오는 날 그냥 분산해서 가시는 게 더 네. 한가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어린이들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5월 5일은 놀러 가야 놀아야 된다고 돼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면 이제 어린이들은 뭔가 뭘 타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하는 건 교대로 줄 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계속 줄 서고 애들은 타고 오면 또 줄 서고 그런데 그렇게 놀러 갈 때 애들은 줄 서도 힘들어도 기다려도 놀러 가자고 하니까 어차피 놀러 갈 수밖에 없다면 좀 네. 현명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현명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또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좀 커다란 이벤트이고 이럴 때 한 번씩 가져야 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어떻게든 가긴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지금 최근에 혹시 가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저는. 저희 아들이 25살 아, 그러니까요. 때문에 가본 지 너무 저 같은 경우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봤는데 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예전에는 얼마예요? 비용이 이렇게까지 안 비쌌던 것 같은데 네. 티켓 한 장 가격의 정상가가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4인 가족으로 갔을 때는 25만 원이 넘어가는 정상가로 거죠. 하면 네, 그렇겠네요. 정상가로 하면. 그러니까 이 돈을 다 내고 가기에는 너무 가서 비싸다.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또. 거기에 이제 기념품도 사야 되고. 그렇죠. 뭐 사는 것과 먹는 거 추가 비용은 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만 원 이상이 훅 나가버릴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든 좀 할인과 혜택을 좀 정리를 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 테마파크나 이런 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카드사 혜택이 가장 큽니다. 네. 뭐 30%에서 50%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이 되고요. 근데 이 할인 혜택을 이제 받으려고 미리 찾아보면은 너무 카드사가 많으니까 복잡해서 정작 내 거를 찾다가 시간이 한참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활용해 보시면 좋냐면 본인이 이제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카드 혹은 갖고 계신 카드에 카드사 앱들 요즘 쓰시잖아요. 예. 그 앱에 들어가셔서 가고자 하는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혜택에 나와요. 그리고 또 거기 이벤트로 할인하는 행사까지 한정적으로 네, 그 이 시기에 기간에 네. 제가 그걸 어제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내 거 카드는 충분해. 근데 아이들 거를 챙기려니까 카드가 또 필요하네. 이럴 때는 통신사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도 네. 방법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알뜰 통신사는 약간 이게 혜택이 적지만 기본 3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40% 50% 할인을 적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 거는 신용카드로 할인 받고 아이들 거는 이 통신사로 할인을 받는 것도 굉장히 쏠쏠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카드별로 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결제 금액이 네. 뭐 몇 달 평균 얼마 이상이어야 뭐 30만 원 된다. 이상 뭐 이런 그리고 거. 뭐 네. 같은 카드 뭔데도 무슨 등급에 따라 뭐가 된다. 뭐 맞아요. 이런 것도 있는데 네네. 그런 것도 다 미리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그렇죠. 미리 확인을 하는 방법은 선예매할 때 네. 미리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 카드를 했을 때 그럼 할인 혜택이 적용이 되면 딱 뜨고 통신사 같은 경우도 뜨고요. 근데 또 이게 미리 확인을 안 하시는 가끔 이제 MBTI에서 P이신 분들은 네. 직접 가서 이제 해야지 또 현장 하시잖아요. 결제를 네. 근데 요새는 이제 현장에도 다 키오스크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어서 알아서 적용을 해서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내게 이게 적용이 되네 하면 그걸로 할인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또 일부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미리 날짜를 좀 정해서 한 달 전쯤에 예매를 하면은 아무 뭐 다른 거 없이도 그냥 할인 혜택을 줘요. 카드를 어떤 걸로 써도 일단 선 예매라는 거에서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하니까 할인 혜택은 이제 찾아보면은 곳곳에 널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값 주고 가면은 좀 요즘은 좀 호구가 되는 세상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억울할 수 있다. 네, 네. 억울할 수 있으니까요. 네. 게다가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패스트 트랙 뭐 이래서 네. 줄 쭉 안 쓰고 빨리 줄 안 쓰고 들어가는 뭐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비싸잖아요. 아까 맞아요. 얘기한 거보다. 이게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까지는 도입이 안 됐는데 요즘은 확실히 아까 부모님들이 하는 게 다 줄 서는 네, 거라고 했잖아요. 이 기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이 시간을. 아.
그래서 흔히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한 5번 정도 한도로 그 유행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기구들에게 먼저 걸어놓되 네. 가격은 훨씬 비싸게 지불하는. 그래서 딱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까지 이용하실 걸 생각한다면 더더욱 할인 카드를 챙기셔야 챙겨야죠. 되겠네요. 네. 네. 꼭 가시기 전에 나에게 어떤 할인이 가능한지를 아주 면밀히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러면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최대 50%. 최대 네. 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뿐인 아이들을 위한 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네. 이코노미석 침대.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기발하다 생각했는데 네. 이코노미석에 침대 칸을 어떻게 두겠다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흔히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딱 좋죠. 이렇게 앉아 있고 좁은 상태로 장시간 비행을 하면 몸이 네. 고되고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침대를 집어넣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외국 항공사에서 네. 냈다고 합니다. 네. 어디냐면은 이게 뉴질랜드 국적 항공사 에어 뉴질랜드라는 곳인데 네. 뉴욕 포스트에서 뉴질랜드가 스카이네스트라는 이름의 침대 객실을 2024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도입을 해보겠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 네.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항공사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네. 약간 캡슐이네요, 캡슐.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 이코노미석 중앙 정도에 위치시켜가지고 총 6개 칸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승객이 계속 누워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일정 비용에 지불을 하고 여기에서 최대 4시간까지 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옵션은 아니고 추가 옵션처럼 요새는 왜 저가 항공사에서 추가 옵션으로 많이 같은 거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네.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양쪽에는 좌석이 있고 가운데에 저 침대 칸을 한 6칸 정도 네. 설치한다는 건데 네. 그럼 비행 시간 최대 4시간이라는 거는 딱 4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비행 시간 내내 저기 누워가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비행 시간 내내 누워가면 아무래도 뭐 6명 정도밖에 네. 이용을 못하니까 이게 좀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 6분은 너무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저기 수도 계속 있죠. 누워서 가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앉지도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시간을 아마 정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뭐 12시간 비행이라고 한다면은 네. 어떤 손님이 뭐 앞에 3시간을 하면은 그 뒤에 교대로. 나머지 시간도 네. 교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그래서 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4시간이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이게 그냥 밤잠을 길게 잔다는 느낌보다는 그렇죠. 잠깐 너무 힘들고 피곤할 그렇죠. 때 낮잠 자는 듯한 느낌으로 한 2시간이 됐든 난 좀 더 길게 쓰고 싶다 이러면 한 4시간까지 이용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침대 칸 안에 뭐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USB 포트도 해놓고 뭐 귀마개라든지 좀 편하게 이제 쉴 수 있게 이 조명도 아까 보듯이 이제 좀 편한 그런 조명으로 제공을 하고 베개라든지 침구 이런 것도 새 걸로 제공을 하고 이런 거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영찬님이 결국은 비용이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아직 여기서도 확정적인 비용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비용이 현재 4시간에 약 400에서 500달러 정도로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후반 정도 책정할 전망인데 아무래도 뭐 그렇게 저렴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또 이 이코노미석의 승객이 많은 거를 감안하면은 너무 싸게 책정하면은 또 이용을 다 못하는 다 서로 이용하겠다고 그렇죠. 할 테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실제 도입을 하고 이용객들의 자연스러운 이용과 뭐 항공사의 입장이 좀 조율이 되면서 정해지지 가격이 않을까. 이제 적정 가격이 정해지겠네요. 네. 근데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문제는 확실히 비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시행이 된 건 아니고 도입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여론을 많이 살펴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네티즌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채팅창에 바둑이님도 비즈니스 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네티즌의 반응도 좀 비슷합니다. 이럴 거면 좀 더 돈을 모아서 비즈니스를 타겠다. 혹은 이거는 비행기판 대실이다. 비행기판 대실. 네. 그거 치고는 좀 비싼 것 같다. 반응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또 어찌됐건 직접 나와보고 또 겪어봐야 좀 더 또렷한 그런 반응을 서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네요. 근데 앞에 누가 4시간 동안 거기서 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그 이불이랑 베개를 그냥 유지한 채 또 4시간 그 사람 바꿔주죠. 바꿔주는 네, 거겠죠. 네, 네. 바꿔주는 거겠죠. 그래서 비행기판 대실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불과 베개를 바꿔주는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지금 다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개코맨이라는 얘기도 나오셨습니다. 네. 받지 대실 나오잖아. 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유튜브입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네. 자, 그럼 4시간 정도면 뭐 청소하겠지 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참 그렇긴 하네요. 내가 그럼 저기를 예약하려면 나는 뭐 14시간 비행이다. 그러면 요 가운데 4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겠다 딱 했는데 네. 공교롭게도 앞에 부분에 제가 자버린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쓰기로 예약했던 그 시간에 잠이 안 오면 네. 그럼 누워서 말똥말똥 그거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거 누워서 휴대폰 봐야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제가 한번 네. 항공사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이게 나오면 서비스가 나오면 또 뭐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 비롯해서 다양한 후기와 경험담이 장난 아닐 나올 겁니다. 거니까. 인스타에서 하시는 분들 그럼요. 많을 겁니다. 참고하면 되지 타봤다. 않을까. 예. 아까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올려주셨어요. 태닝도 될 것 같다. 그 색깔이 약간 그 불빛에 네. 형광 그 조명 같은 태닝도 될 것 같다 하셨는데 참 재밌네요. 네. 한번 이용은 해보고 싶으네요.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어떠셨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뭐 네티즌 여러분도 네. 얘기를 해주셨지만 자연스러워 보인다는데 저도 되게 재밌게 재밌죠? 했어요. 네. 네. 직접 이렇게 또 아이템을 선별을 하고 또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드릴까 선별을 하다 보니까 네. 저도 되게 보람 있고 네. 또 이렇게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만약에 네. 데스크 방송을 한다면 그렇죠. 그냥 하고 나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댓글밖에 못 보죠. 실시간으로 네, 이렇게 소통을 나옵니다. 한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우리 프리데스크 시청자분들은 네. 마치 라디오 프로그램처럼 굉장히 여기에 애청자분들로 딱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요즘에는 방송을 편들어주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우리의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창현 씨도 네. 방송을 할 때마다 이 많은 팬들로부터 네. 에너지를 막 가득가득 받아가시기를 제가 네.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너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